예, 안녕하세요. 지역 단위 양분 수지 관리 지표 산출 방법론 개발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을 기준 연도로 해서 지역 단위 양분 관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 단위 양분 수지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산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에 지역 단위로 양분 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은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역 단위 양분 관리 목표를 산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론을 한번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양분 수지의 산출 방법입니다. 먼저 개념적인 부분에서 양분 부하 개념과 양분 수지 개념,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분 수지는 유입한 양분, 유입 양분에 대해서 유출 양분의 수지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양분 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OECD 같은 경우는 총 양분 수지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순 양분 수지라는 지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총 양분 수지는 이 그림상에 보시게 되면 유입 양분에 대해서 유출은 작물 생산과 그다음 수계 유출, 대기 유출로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유출되는 수계 유출 B 플러스 C, 이 수계 유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수계와 대기 유출을 관리하는 것이 총 양분 수지 지표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대기 유출 부분을 제하고 나면 수계 유출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라지 A 빼기 스몰 a b를 한 경우 우리 수계 유출 분야에 해당되는 이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순양분 수지 지표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하나의 또 지표가 양분 부하 개념의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많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분 부하 개념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C, 바로 농경지가 요구하는 총 양분량 대비 실제 비료의 투입량의 비율을 우리는 양분 부하도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요구되는 양보다 초과 투입되는 비료의 비율을 양분 초과율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분 초과율 지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농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양분관리 제도는 양분 수지 개념의 양분 수지 지표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양분관리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그 사례를 보게 되면 2004년과 2015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양분 초과율 지표를 관리 지표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양분이 초과되는 부분이 약 50%인 지점, 100%인 지점, 150, 200%를 초과하는 지점으로 나누어서 양분 특별관리 대책지역, 1지역, 2지역, 또 양분관리 유도지역 등 이러한 형태로 나누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분 초과율 지표는 그러면 양분이 200%를 초과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지역의 양분 수지는 얼마를 초과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불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양분 초과율 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역의 양분을 일정 수준까지 그냥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지요. 예, 이에 따라서 기존에 제시된 양분 초과율 지표는 좀 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도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는 지역의 농업 환경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표를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양분관리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지역 농업 환경 특성을 좀 반영하는 지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양분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작물 수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런데 양분 관리를 통해서 양분 투입량을 저감하게 되면 아마 지역의 농업 생산 수량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분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낮춰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양분 관리는 우리가 단순히
그 비점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양분 관리가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양분 투입과 유출 인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분 가축 분유나 다양한 양분 투입원들은 일반적으로 양분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 투입원도 이게 비례해서 선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분 부하가 변동할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요소들은 그 부하 변동을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작물 수량의 경우에는 양분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 증가하였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이런 피크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양분 부하 변동에 따른 어떤 양분 수지를 예측한다 할 때 실질적으로 작물 생산성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하 변동에 따른 수지 변동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좀 도출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양분 부하와 수지, 그 다음에 작물의 수량 반응과 농경지 비교 12장과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요. 분석해서 양분 부하, 지역의 양분 부하 변동이 작물 수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의 관리 사례로서 양분에 따른 그 농업 생산성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이 피크치를 넘어서는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양분 수지가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분 부하 증가에 따라서 작물 수량이 증가하는 구간은 작물이 흡수되는 양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분 수지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최대 작물 수량을 보이는 이 지점을 우리가 하나의 관리 목표로 1차 관리 목표로 설정한다면 농업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적정한 어떤 양분 관리 목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건 나중에 한번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양분 부하 변동에 따른 작물 수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의 양분 수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분석하고 또 작물별 수량 반응 곡선을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서 이것을 하나의 통일된 노멀라이제이션된 지역의 양분 수량 반응 곡선을 구해내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세부적인 방식은 다양한 수학적인 함수식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일단 전국 도 단위로 전국과 각각 세종시 그리고 강원도 등 도 단위 양분 수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각각 예를 들면 지역의 양분 부하가 1.7일 때 각각 투입 요소를 또 각각 양분 부하에서의 대기 유출과 수계 유출량을 우리가 판별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133kg은 헥타르당 질소의 실제 부하량이고요. 밑에 있는 건 퍼센트를 가르칩니다.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충북은 1.7의 양분 부하를 보이고 있고 전국 수준을 보면은 1.73 이 정도 부하를 보이고 있어요. 경북은 1.73인데 이렇게 양분 부하가 비슷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계 유출되는 유출량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죠. 이게 이와 같이 양분 부하가 동일하다, 지역별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제 양분 수지 지표, 수계 유출이나 대기 유출은 다른 수치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양분 수지 지표입니다. 이 양분 수지 지표가 실질적으로 더욱더 그 지역의 농업 환경 요소를 잘 반영하는 것이죠. 예. 다음은 인수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어떤 연구 결과는 우리가 양분 생산 유출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은 지역의 양분 부하와 작물의 12부하는 동일하다 하는 식의 가정을 1차 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12반응 특성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벼를 키운 것과 그 다음에 충청도에서
충청도에서 벼를 키운 것은 이 12반응 곡선은 일정하고 하지만 수량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분가 식물인 벼의 경우는 쿼드라틱 모델을 적용해서 이러한 형태의 수량 반응 곡선을 적용을 했고요. 밭작물의 경우는 12장이 증가하더라도 그 수량이 감소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익스포넨셜 모델을 통해서 밭작물은 그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표는 이렇게 추정 모델식을 저희가 함수화 시켜 놓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과 각각 도 단위의 평준화된 그 작물 수량 곡선을 바로 양분 부하에 따른 작물 수량 곡선을 전부 다 구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의 사례 지역 경기도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구한 경기도 지역의 작물 수량 곡선을 가지고 예를 들면 현재 양분 부하는 2.34입니다. 34에서 양분 부하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때 그때 가축 분유와 무기질 비료는 일정 비율로 감소 또는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하게 되고 생물학적 질소 고정도 고정은 일반적으로 일정하겠죠. 왜냐하면 그 일정하게 나타나고 또 대기 강화물이나 종자는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관계수도요. 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유입인자를 변동시키고 앞에 함수에서 구한 작물 수량을 각각 양분 부하 변동에 따라서 작물 수량의 변동과 작물 부산물 유출 변동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현재 이 지역의 양분 부하가 이렇게 변동할 때 대기 유출과 수계 유출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의 예측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지금 현재 부하 수준에서 실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감소시킬 때 실질적으로 양분 부하가 1.5로 떨어질 때 그러면 수계 유출량은 얼마로 주는지 예를 들면 193에서 104로 준다. 헥타르당 준다 하는 식으로 정량적인 그 환경 개선 효과를 파악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에 대한 부분인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별로 다 조사를 했을 때 작물의 최대 양분 수량을 나타내는 부하 지점은 경기도는 1.60의 양분 부하, 그 다음에 강원은 1.86 각각 이러한 양분 부하를 나타냈고요. 이때 질소 양분 수지, 순양분 수지는 114kg, 185kg 각각 이러한 수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주가 아니라 경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현재 2.3이니까 약 2.3의 양분 부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1.6까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물 수량 반응과의 관계인데요. 관계를 좀 이렇게 도출한 것인데요. 요건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약 2.39에서 1.6으로 갈 때 여기는 작물 수량이 최대로 보인 지점이 1.60의 양분 부하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오히려 작물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210kg에서 여기까지 이 1.6까지 갈 때에는 그 실질적으로 양분 수지를 이만큼 저감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작물 생산성을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정한 양분 관리 목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양분을 더욱더 저감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작물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 수량 감소의 GDP가 얼마인지 이때 양분 저감을 통해서 얻는 환경적 편익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존의 양분 초과율과 같이 어떤 그 일방적인 어떤 양분 투입량을 줄이는 이러한 어떤 관리 목표 설정이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서 양분 유출 작물 생산과 지역의 양분 부하의 변동을 우리가 함께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양분 관리에 따른 작물 생산 영향을 우리가 추정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양분 부하와 양분 수지 관리 지표 설정이 가능한 방법론을 개발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하였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